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찰직 면접 준비생분들을 위한 정책 소팁입니다. DSA 소팁, 소소한 팁. 그 공동체 치안 개념이 이제 최근에 나온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공동체 치안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제 그 경찰 유료 면접 이론 강의 안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동체 치안의 이제 개념 정의는, 기존의 경찰만이 치안의 생산자 역할을 했다면, 원래 치안 대상자인 국민들도 경찰과 같은 치안 생산자 역할을 해서 함께 우리 공동체 사회의 치안을 이루자 이거예요. 예방 치안을 실현하자 이건데, 그러니까 예방 치안에서 좀 더 나아간 방향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뭐를 딱 떠올리시냐면, 그럼 방범순찰, 그럼 옛날부터 공동체 치안하고 있었네? 방범순찰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전혀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예방 치안에서 가장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셉테드 개념이에요. 뭐냐면 도시 환경을 정비해서 치안 발생, 그러니까 범죄 발생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론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죠. 뉴욕인가요? 뉴욕에 이제 경찰청장이 부임해서 슬랭가를 다 정비하고 유리창도 새로 다 갈고 벽에 낙서들도 치우고 쓰레기도 치우고 해서 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니까 범죄율이 확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셉테드는 예방 치안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더라도 아파트의 사방에서 아파트 놀이터가 보일 수 있게끔 놀이터를 배정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놀이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뭐 납치나 유괴나 뭐가 있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설정하자. 그 다음에 달동네 같으면 꾸불꾸불한 골목길을 딱 반듯하게 정비해서 어두운 골목길이 사각지대가 없게 만들고 담벼락을 낮춰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어두운 골목길 안의 상황을 바로 주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정비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 예방 진단팀, 범죄 예방 진단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여기 이런 뭐 집의 구조가 도둑이 들 수 있으니 요렇게 좀 하시면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운영할 수 있죠. 근데 이 전부 다는 무슨 개념이냐면 예방 치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그냥 구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프라만 갖추니까 인프라만 갖춰 놓은 거는 별 쓸모 없더라. 이게 이제 사실은 도시 정책하고 다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지방직 정책 전문 강의할 때도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데, 정책이란 건 우리 사회의 이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들인데, 이것도 하나의 큰 흐름과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형사 정책에 있어서는 예방 치안에서 조금 더 나아간 공동체 치안,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인프라 구축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좀 도입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 정책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도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여건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 구축에만 열을 올렸다면, 사실은 인프라가 구축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가 옛날 마을에, 우리 시골 마을처럼 서로 이웃끼리 정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태 환경 조성 쪽으로 초점을 두는데, 이 공동체 치안이 그러한 맥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치안은 생태 환경 조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아까 아파트의 중앙에 놀이터를 배치해서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감시경 같이 볼 수 있게끔 구조를 하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옛날에 시골 마을에 담벼락도 다 놨고 아이들이 저녁 해지면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갔거든요. 그 전까지는 마을 공터에서 그냥 자유롭게 놀았어요. 근데 그 마을 공터에는 정자가 있고 어르신들 바둑 두고 있고, 그 지역 마을 주민들 자기 집에서 보면 마을 공터 아이들 모여 있는 게 서로가 다 보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웃 주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 폐쇄된 마치 감옥 같은 도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거를, 아까 그러한 환경 조성을 해도
아파트 단지 중앙에 놀이터를 배치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걸 관심 있게 놀이터를 주시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그냥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치안 생산자라는 역할을 가지고 단순 방범 치안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축된 인프라 안에서 우리 도시 공동체의 치안적 요소를 관심 가지고 한 번쯤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러한 달동네 같으면 도시의 골목길이 정비됐다면 한 번쯤 어두운 골목길에 수상한 사람 있는지 한번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치안의 생산자니까. 대상자가 저건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시민들 누구라도 그 지역의 지역 주민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아파트 주민들 누구라도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한 번씩 보고 수상고동한 남자가 아이한테 접근해서 뭔가 과자나 내밀고는 아이 손을 잡고 가더라, 그때 바로 신고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예방 치안은 인프라 구축과 단수적인 물리적 환경 조성에만 머물렀다면 공동체 치안은 그러한 물리적 환경에서 생태 환경까지 조성을 해서 국민들이 치안의 생산자로 역할을 하자 이 뜻인 거예요. 제가 또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대형 학원에서 또 이걸 또 따라서 설명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의 합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도시정책 전문가나 이런 치안정책 전문가 분들 뭐 특책 이제 수업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 선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정확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